도대체 이게 현실입니까? 수십 년간 일본 기업의 자부심이었던 그가 한국 방문 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세계 4위 디지털 강국과 23위 아날로그 국가, 두 나라의 현재를 결정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일본 직장인이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 느낀 분노와 절망의 기록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신지입니다. 일본 대기업 직장인이죠. 아니, 이제는 전 직장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오늘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사토님, 회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베테랑들이 물러나야 할 때예요. 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번화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10년 전만 해도 활기찼던 거리는 이제 공실 간판으로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도 줄었어요.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걸어갑니다.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직 대학생인 아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었어요. 어째서일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로 불리던 일본이 왜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걸까요? 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암담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요코는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죠. 다녀왔어요. 억지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가츠동을 만들었어요. 요코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늦지 않게 출근했고 회사의 모든 지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슨 일 있어요? 요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요코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와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습관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문득 현실을 깨달았죠.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요코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평소와 같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뭐 할 계획이에요? 요코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지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젊은이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이 아닌 IT, 반도체, 자동차 설계 같은 고급 기술직으로요. 한때 일본이 선도하던 분야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스크롤을 내리며 읽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연봉이 일본 기업보다 평균 30% 이상 높고 승진 기회도 더 많다는 내용이었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립되어 있어 나이나 연공 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 회사 동료 타나카였습니다. 사토씨, 어제 일 들었어. 정말 유감이야. 타나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긴 케이스였죠. 괜찮아.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타나카의 다음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어.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에 한국 출장이 있는데 통역 겸 조사원으로 단기 계약직을 구하고 있어. 사토씨가 영어도 잘하고 분석력도 좋으니까 추천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 바로 어제 기사에서 읽었던 그곳이요. 아직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물론이지. 하지만 내일까지 연락해줘. 기회가 얼마 없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 요코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가보고 싶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요코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도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단기 출장일 뿐이야. 일주일 정도. 그래도 좋잖아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나라라면. 요코의 말을 듣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30년간 충실히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결국 이렇게 버려진 나와 달리 한국에서는 어떤 직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했어요.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어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될 예정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합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내용이었죠. 숫자로만 보면 그저 통계였지만 곧 그 실체를 직접 보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인천공항 오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죠. 데이터 속도를 확인해 보니 일본에서 경험한 것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와, 이 인터넷 속도 믿을 수 없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타나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공항 전체가 오지 초고속 네트워크로 덮여 있어. 어디서든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고. 실제로 공항 곳곳에는 오지 기반 스마트 에어포트라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도 태블릿으로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고 여행객들은 실시간으로 고화질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는데 열차 안에서도 그 놀라운 인터넷 속도가 유지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일본과 다른 점은 모든 건물이 상대적으로 새로 지어진 듯
현대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였죠. 서울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회사는 테헤란로에 있는 IT 기업이었어요.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얼굴 인식으로 작동하고 방문자용 키오스크에서는 자동으로 출입증이 발급되었죠. 여기 출입 시스템, 우리 회사보다 훨씬 앞서 있네요. 타나카에게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설립됐다는 걸 알면 더 놀랄 거야. 사무실 내부로 안내받았을 때 그 공간의 개방감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세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의 전형적인 사무실은 칸막이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책상이 놓여 있죠. 하지만 여기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에 자유롭게 배치된 워크스테이션, 여러 개의 회의실, 심지어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라운지까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어 대표와 인사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그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사토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유창한 일본어로 말하는 그에게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나이에 대표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외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젊은 CEO가 이끄는 회사라니.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개발 중인 AI 기술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발표 내용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회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상하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젊은 직원들도 거침없이 질문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일하는 모습,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직원에게 근무 환경에 대해 물어봤죠. 저희는 성과만 낸다면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재택 근무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그의 대답을 듣고 일본의 경직된 근무 환경이 떠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못하는 문화, 그리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한국의 이런 유연한 업무 방식이 부러웠어요. 저녁에는 회사 측에서 마련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한식당이었죠. 테이블에 놓인 각종 반찬들과 구이 요리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대표가 물었죠. 사토님, 오늘 저희 회사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과는 많이 다르네요. 특히 젊은 인재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나이보다 능력을 중시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일본이 왜 뒤처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날,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솔직히 한국도 일본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한 문화일 거라 예상했어요. 아시아 국가이고 유교 문화권이니까요.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국 측 팀장 김 부장의 말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작이었죠. 회의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제안서의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었다면 상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경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김 부장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신입사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설명했고 다른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어요. 제가 일본에서 30년간 경험한 회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회의가 흔하지 않나요?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물었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상사가 결정하고 부하 직원들이 따르는 구조예요. 의견을 내더라도 사전에 조율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구성원의 창의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회사의 다른 부서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내 카페, 휴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이렇게 많다니 신기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무료인가요? 안내하던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교육센터였습니다. 회사 내에 작은 강의실 여러 개가 있었고 직원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는 매주 4시간의 업무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쓸 수 있어요.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외국어, 리더십 강의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일본에서는 업무 시간에 자기 개발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육은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지죠. 그것도 회사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요. 저녁 식사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 직원들이 상사와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술자리에서도 상사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여기에선 모두가 평등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는 성공했던 과거의 방식을 너무 고집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경력도 마찬가지였던 건 아닐까요? 안정성만 추구하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호텔 방에 들어와 타나카에게 오늘의 느낌을 털어놨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계획이에요? 타나카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 일행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의 핵심 일정이었죠. 우리 회사가 반도체 설비 부품 공급과 관련해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어요. 사토시, 오늘 방문할 곳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타나카의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반도체는 한때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던 분야였으니까요. 80년대만 해도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죠. 연구소에 도착해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안내자를 따라 시설 내부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규모의 클린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은 방진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은 3나노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실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기술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연구소 책임자 박 박사의 설명이었어요. 그의 말에 타나카가 질문했습니다.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로운 기술 투자에 대한 결정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중요시합니다.
연구팀에서 제안이 올라오면 일주일 내에 1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투자의 경우에도 한 달을 넘기지 않아요. 순간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모든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은 최소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죠. 위험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실패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은 없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일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너무 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프로젝트 리더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기서는 능력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입사 5년 만에 이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 회사의 젊은 직원들은 어떨까? 그들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빛날 수 있을 텐데. 연구소를 나오며 타나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진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느리고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사흘을 보내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출장 나흘째, 한국 기업의 사무실 운영 방식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전에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 동료 김 과장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잠시 다른 팀과 미팅이 있어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진희에게 물어보세요. 김 과장이 자리를 뜨기 전에 말했어요. 진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 이름의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희는 누구죠? 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진희는 저희 팀의 AI 비서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진희, 안녕. 반신반의하며 말해봤어요. 진희, 안녕. 갑자기 김 과장의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더니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정말 AI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과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오후 2시 반 한일 기술 협력 미팅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완벽하게 정리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건 내가 찾으려던 정확한 회의 자료를 AI가 알아서 찾아냈다는 점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더 질문해봤습니다. 진희, 일본 시장에 대한 최근 데이터도 있나요? 네, 사토님. 일본 시장 분석 자료가 여러 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반도체 부품 시장이요. 알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업데이트된 반도체 부품 시장 자료를 불러올게요. 순식간에 관련 보고서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여러 부서에 요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할 정보였는데 여기서는 AI가 즉시 제공해주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일본 본사에서 긴급 질문이 와 있었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진희가 말했죠, 사토님. 방금 온 이메일에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초안을 작성해 드릴까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1분도 채 안 되어 진희가 완벽한 답변 초안을 만들어냈어요. 이메일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데이터까지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이 답변으로 보내시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간의 수정 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김 과장이 돌아왔을 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죠.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AI 비서가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니 저희는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 기업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 서류에 도장 찍고 단순 반복 업무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생산성 차이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출장 마지막 날, 김 과장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사실 저는 호텔에서 출장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의 습관대로요. 오늘은 제가 사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 어떠세요? 김 과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외국인 방문객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전혀요. 가족들에게도 말해뒀어요. 한국 가정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김 과장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퇴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남아있으면 먼저 퇴근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말이죠. 보통 매일 이렇게 정시에 퇴근하나요? 네, 대부분 정시 퇴근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바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야근도 하지만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야근은 지양하는 편이에요. 김 과장의 아파트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두 아이가 뛰어나와 김 과장을 반겼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일찍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듯 했습니다. 김 과장의 아내가 나와 인사를 나눴고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준비된 한국 가정식이 차려져 있었죠. 식사 중에 김 과장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아내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사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주말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요. 일요일에는 저희 부부가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고요. 사토 씨는 어떻게 주말을 보내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의 주말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회사 업무를 집에서 계속하거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그저 피곤함을 풀기 위해 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주로 집에서 쉬는 편입니다. 대답하면서 문득 지난 30년간 저의 생활이 얼마나 일에 치중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아내와의 여가 시간도 거의 없었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은 중요하지만 일을 위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취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에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헌신의 결과는 어땠나요? 회사는 저를 필요하지 않을 때 가차없이 내쳤고 저에게 남은 것은 희생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뿐이었죠.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타나카의 제안으로 예전 회사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출장 이후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갔죠. 이제는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자카야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리 부장, 스즈키 과장, 그리고
저와 같이 퇴직을 권고받은 야마모토 씨까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토 씨, 한국은 어땠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던가? 모리 부장이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어요. 그는 항상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네. 특히 디지털화와 업무 방식 면에서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스즈키 과장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도 일본만의 장점이 있잖아. 우리의 꼼꼼함과 품질에 대한 집착은 세계 최고니까. 그의 말에 야마모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도 30년 넘게 품질만 생각하며 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밀려났잖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과 사회의 문제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빠른 의사결정, 젊은 인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일과 삶의 균형. 모두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이었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해. 모리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일본이 뒤처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요코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요. 예전 같았으면 동료들과의 자리를 핑계로 늦게 들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요코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편안해 보여요. 요코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달라졌나 봐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특히 김 과장의 가정에서 본 일과 삶의 균형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앞으로는 더 자주 일찍 들어올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둘이 데이트도 하고요. 요코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관심 있는 분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대로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며 여러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흥미로운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한국 합작 IT 기업, 경험 많은 관리자 채용. 직관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력서를 정리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문득 타나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타나카 씨, 혹시 우리 같은 베테랑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일본의 꼼꼼함을 결합한. 타나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도시, 하지만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죠. 일본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해요. 왜 그게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한국 출장은 끝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제가 변하면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것이 작은 파도가 되어 결국에는 큰 바다를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